안녕하십니까. 영시할씨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116쪽, 117쪽에 이어져 실려있는 바비걸, 마지 피어시라는 시인의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바비걸이라고 했네요. 바비덜이죠. 바비걸이라고 노래가 있습니다. 이따 시 읽고 나서 말씀드릴 텐데 노래 제목과도 연관이 되는 시라서 제 무의식 속에서 바비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바비덜 해서 바비 인형을 뜻하는 말이죠. 바비 인형을 소재로 마지 피어시라는 여성 시인이 쓴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 피어시 잠깐 말씀드리면요, 1936년 출생이고 현재까지도 살아 계신 걸로 기록에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 운동을 많이 추구하셨던 분이고요, 환경 운동이나 반전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참여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뿐만 아니라 소설도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만 간단히 얘기하고요. 오늘 시는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작가 소개보다는 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대체 바비 인형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선택한 이유는 바비 인형에 관한 얘기인데, 실제 여성을 두고 바비명처럼 예뻐져야만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실제 사람과 바비 인형의 이미지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한글시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원문을 눈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비 인형, 마지 피어시. 이 여자애는 평범하게 태어났고 삑삑 소리내는 인형과 미니어처 지이 난로와 다리미와 체리 사탕 색깔 작은 립스틱을 선물 받았다. 그런데 사춘기의 마법 때 한 친구가 말했다. 넌 무척 큰 코와 뚱뚱한 다리를 가졌어. 그녀는 건강했고 똑똑하다고 평가받았고 강한 팔과 등과 풍부한 성적 욕구와 손재주를 지녔다. 그녀는 여기저기 사과하며 다녔다. 모두가 두꺼운 다리에 살찐 코를 보았다. 그녀는 내숭 떨라고 충고받고 다정해지고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웃고 비위를 맞추라고 훈계받았다. 그녀의 좋은 본성은 펜벨트처럼 낡아버렸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코와 다리를 잘라 제물로 바쳤다. 세틴으로 전시된 장식함에 그녀는 장의사의 화장품으로 칠해진 채 퍼티로 된 들창코로 분홍색과 흰색의 잠옷을 입고 누워 있었다. 그녀가 예쁘지 않니? 모두가 말했다. 마침내 완성. 모든 여자에게 행복한 결말을. 어떠신가요? 한 어렸을 때 그녀라는 존재의 기억을 되살려서 얘기한 내용이 좀 보이고, 1, 2, 3년에는 마지막 년엔 이제 인형으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의인화해서 그녀에 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바비 인형임을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연상해 볼 수 있겠죠. 또 인형이긴 하지만 요즘 제가 생각나는 거는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그 김보미 주인공이었죠. 마스크걸 드라마가 좀 기억이 나기도 했었고, 오래전의 영화였던 미녀는 괴로워라는, 자기 스스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여자가 성형해서 예쁜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미녀는 괴로워라는 영화가 생각나기도 했었습니다. 예뻐지려고 하는 사회의 그런 억압에 대한 여성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들을 제시하는 초창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의 구성은 1, 2, 3, 4, 5, 6 여기는 이어져 있는 거고요. 6행의 4연으로 된 총 24행의 짤막한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행시 끊어보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의 1, 2행입니다. 읽겠습니다. This girl child was born as usual and presented those that did PP. 바로 주어가 나오네요. girl child니까 여자아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여자애는 was born, 태어났다, as usual, 보통 때처럼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presented가 두 번째 동사일 것 같아요. was born은 첫 번째 동사고, was presented 이렇게 연결된 걸로 봐서 선물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죠. those that 이하의 인형을 선물 받았다. 근데 인형이 어떠냐면 did PP, PP를 했었던 인형, 이렇게 직역이 되고요. P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아이들 오줌 누울 때 쉬 하잖아요. 우리 한글로는 영어로는 P라고 합니다. 원래 오줌 누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의성어로 삑삑, 우리는 삑삑 소리 낸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서 의성어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삑삑 소리 내는 인형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다음 이어서 3사행 보시면 and miniature G stoves and irons and we lipsticks The color of the cherry candy. 선물 받은 내용을 열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인형, 두 번째는 미니어처. 축소 모형인데 장난감 같은 거겠죠. 근데 어떤 미니어처냐? G stove. G는 제너럴 일렉트릭스에서 미국의 유명한 전기회사입니다. 원래 조명회사로 시작했고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자였었는데 전기회사 중에 하나예요. G 상표의 난로, 그리고 아이언, 다리미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철이라기보다는 미니어처를 선물 받았고, 그러니까 인형놀이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We lipsticks. We는 아주 작은이란 뜻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또 재밌는 거는 요게 영어권 국가 중에 하나의 스코틀랜드, 영국 북쪽이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위가 또 오줌 누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가 앞에 삑삑 소리 나다의 뜻도 썼긴 썼지만 이 마지 피어시라는 시인은 여성을 억압받은 느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낮춰본다는 느낌,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줌 누다의 단어에 이중적인 의미를 넣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좀 의심해 볼 수도 있을 법합니다. 위라는 단어 때문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표면상의 의미는 아주 작은이란 뜻이니까 작은 립스틱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립스틱과는 설명일 것 같아요. The color of the cherry candy는 컬러, 색깔, 무엇의? 체리 캔디, 체리 사탕 색깔의 작은 립스틱. 그 다음에 미니어처, 인형 이런 거를 선물 받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5, 6항 보겠습니다. Day in the magic of the puberty, classmate said, you have a great big nose and fat legs. then 그리고 나서 인부터 퓨버티가 부사구고요. 클래스메이트가 주어죠. said가 동사고. 네, 클래스메이트 said니까 반 친구가 말했다 하고 육행이 말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본래 이제 산문이라면 이렇게 코테이션이 있겠지만 앞에부터 then 그런데 in the magic of puberty. puberty 하면 사춘기란 뜻의 대표적인 단어예요. adolescence란 단어도 있고요. 사춘기의 마법대. 사춘기가 좀 변덕이 심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감정이 막 요동치고 그러니까 때 한 친구가 클래스메이트가 said 말합니다. You have a great big nose and fat legs. 너는 great big nose, 매우 큰 코와 and fat legs, 뚱뚱한 다리를 가지고 있네. 놀림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girl child가 일단 선물을 받았고 한 친구가 말하기를 너는 외모가 코도 크고 다리도 뚱뚱하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연의 1, 2행 보겠습니다. She was healthy, tested, intelligent, possessed strong arms and back. 이렇게 돼 있죠. 얘기를 들은 화자일 것 같아요. 이 걸차일드를 계속 설명하는 말일 거고요. 그녀는 건강했어요. 그리고 또 요 테스티드는 마찬가지로 was랑 연결돼서 그녀가 시험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녀는 시험 받았다. 그래서 시험 적성 검사를 한다든지 다른 검사들을 통해서 평가받았다. 어떻게? 인텔리전트, 똑똑하다고, 영리하다고. 그리고 요거는 능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possess, 그녀는 소유했다. 뭐를? strong arms and back. 강한 팔과 앞에 팔이 있으니까 back도 이제 신체 부위로 등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강한 팔다리를 소유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5행이네요. 연마다 그 행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에는 6행이었고 여기는 5행이네요. 총 24행은 아닙니다. 제가 좀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7행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3행만 일단 볼게요. 여기서 마침표가 찍혀 있으니까. Abundant sexual drive and manual dexterity. Abundant한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sexual도 형용사고 drive를 명사로 봐야겠죠. 풍부하고 성적인 드라이브. 드라이브는 명사로 쓰면 어떤 충동이란 뜻이 있거든요. 몰아감 이런 뜻으로. 그래서 풍부한 성적 욕구, 풍부한 성욕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은 보통 여러분 설명서로 많이 기억하죠. 여기서는 손의라는 뜻으로 갖고 있고 dexterity 하면 재주예요, 재주. dexterous 하게 되면 재주가 있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제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이제 omnidexterous, 여기 앞에 omni를 붙이면 양손잡이란 뜻이 되거든요. 하여튼 dexterity는 재주란 뜻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게 1행부터 3행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니까 그녀는 건강하고 영리하다고 또 판단되고 강한 팔과 등을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성욕과 손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 5행 볼게요. 또 하나의 문장이니까 She went to and fro apologizing. Everyone saw a fat nose on thick legs. 네, 그녀는 갔어요. went. to and fro. 여기 관용구죠? 앞뒤로, 여기저기 이런 뜻이죠. 그녀는 여기저기 다녔대요. 뭐 하면서? apologizing. 사과하면서 다녔대요. 이렇게 능력이 뛰어난 소녀인데 오히려 사과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밑에 연상될 법한 문장이 나오네요. Everyone saw. 모든 사람이 봤어요. A fat nose. 뚱뚱한 코를. 어디에? on thick legs. 두꺼운 다리에 살찐 코를 보았대요. 아무리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영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비주얼적인 모습, 시각적인 모습에 의해서 그냥 뚱뚱한 다리에 뚱뚱한 아이, 뚱뚱한 코를 가진 아이 이렇게만 평가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3년 1, 2행 보겠습니다. 여기는 7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She was advised to play coy. exalted to common pretty. 그녀는 was advised. 충고받았대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뭐 하도록? play coy. 코이하게 놀도록 충고받았대요. 코이는 수줍은 그런 뜻이죠. 수줍다는 얘기를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내숭 떠는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문맥상 이제 내숭 떨라고 제가 표현해 봤고요. 그러니까 수줍음이 있게끔 그런 모습들을 보이도록 충고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xalted. H가 발음이 안 되고요. exalt 하면 뭔가 촉구하다.
권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was advised 이런 것처럼 exalted 권고받았다. 저는 훈계받았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뭐 하도록 to come on hearty. hearty 하면 다정한 마음이 따뜻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common hearty는 따뜻하게 되다의 느낌으로 다정해지고 그다음 삼행 연결해서 보면 exercise, diet, smile and wither 이렇게 돼 있죠. exercise 운동하고 diet 식단 조절하고 smile 웃고 wither 하면 감언이설로 유혹하다, 구슬리다. coax라는 단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유혹하다라는 단어로 또는 flatter라는 단어가 있죠. flatter는 맞춤하다 느낌의 단어입니다. 어쨌든 비위를 맞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행동들을 하도록 공고를 받고 있었다. 다음 4, 5행이죠. A good nature wore out like a fan belt. 그녀의 good nature, 좋은, 여기서 nature는 자연보다는 본성이 좋겠죠. 성질로. 좋은 본성은 wore out, wear의 과거고 wore out은 보통 지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해석하죠. 낡아버리다 이런 뜻으로 그녀의 본성은 지쳤다. 것처럼 팬벨트처럼. 팬벨트는 어떤 자동차의 장치들이 돌아가게끔 하는 그 펜처럼 된 벨트거든요. 요게 끊어지게 되면 자동차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어쨌든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죠. 펜벨트 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달아 없어지는 존재처럼 소모품처럼 자신의 본성이 낡아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6, 7행 So she cut off her nose and her legs and offered them up. 그래서 그녀는 cut off, 잘라버렸대요. 뭐를? nose and her legs. 코하고 다리를 잘라버렸대요. 요거는 상상 쪽에 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잘랐다기보다는. 그리고 and offered them up. them은 코하고 다리겠죠. 아무래도 복수로 받는 단어니까. 요것을 offer up 하면 offer는 원래 제공하다는 뜻인데 offer up 하면 위로 드리다라는 뜻이 되니까는 제물로 바치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게 상상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적인 표현으로 놀림받던 코와 다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우리가 일단 시적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연의 1, 2행 보겠습니다. In the casket displaced on the satin she lay with the undertaker's cosmetics painted on. In the casket. casket은 원래 장식함이에요. 장식함. 근데 제가 이제 괄호치고 관이라고 써놓은 거는 관이란 단어는 원래 커핀이란 단어가 있거든요. 지금 마우스를 써서 글씨가 안 예쁜데요. COFFIN, 커핀이라고 관의 이미지가 연상돼서 장식함 대신에 관이라고 표현해 봤고요. 쉬 앞에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세틴으로 디스플레이, 전시된 관에서, 요게 이제 부사구입니다. 세틴은 뭔가 이제 곱고 부드러운 견직물 같은 거고요. 여러분 이제 프라모델이나 인형 같은 거 사면 캐스켓처럼 상자가 있고, 그 밑에 예쁘게 보이려고 고운 면직물 깔아놓고 거기다가 인형을 이렇게 놓잖아요. 요 깔아놓은 면직물, 보라색이라든지 아니면 베이지색, 예쁜 색깔로 깔아놓는 면직물 있죠. 그게 세틴입니다. 그래서 세틴으로 전시된 장식함에 she lay, 그녀가 누워 있었다. 라이의 과거로요. 근데 어떻게? with undertake cosmetics. 무엇과 함께 with undertaker. undertaker는 장의사라는 뜻으로 보통 많이 해석하고요. 장의사의 cosmetic. 코스메틱 화장품이라는 뜻이죠. 장의사의 화장품으로. 그래서 이 장의사 이미지가 있어서 캐스켓이 또 실제 관이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관도 되고 장식함도 되고요. 이 사람이 painted on, 칠해진 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바비 인형을 만든 사람을 장의사로 비유한 거죠. 생명성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놀림받은 화자가 지금 바비 인형이 되면서 생명성을 잃은 듯한 느낌.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 4행 보시면 turned up putty nose, dressed in a pink and white nightie. 그다음에 turned up putty nose. 원래 turned up nose는 이게 위로 올라간 코거든요. 원래 들창 코라는 뜻이에요. 근데 퍼티가 중간에 끼어들어가 있죠. 퍼티는 제가 퍼티 썼었는데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프라모델 도색하고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플라스틱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붙일 때 이렇게 찰흙이에요. 찰흙 같은 그 접합제 같은 건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채색하고 도색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퍼티는 퍼티라고 했습니다. 따로 표현하지 않고 퍼티로 된 들창코 이렇게 표현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dressed, 옷 입은 채로 어떻게? in a pink and white nightie. pink and white, 분홍색, 흰색으로 된 nightie 하면 잠옷 이런 뜻이에요. 분홍색과 흰색의 잠옷을 입은 채로. 그러니까 지금 구문은 she가 주어고 lay가 동사인데 painted 1번, 그 다음에 turned up의 2번, dressed 3번. 1, 2, 3번 상황으로 그녀가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부사구 정도로 여분의 설명이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거의 결론 부분이죠. 두행 보시면 Doesn't she look pretty? Everyone said. Consummation and last. Doesn't she look pretty? 그녀가 예뻐 보이지 않나요? 라고 everyone said. 모든 사람이 말했다. Consummation and last. Consummation 하면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만약 물어본다면 perfection,
completion 이 단어를 많이 떠올릴 텐데 consummation 하면 이게 완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큰 일이란 뜻이거든요. 거사 이런 뜻으로 특히 어떤 큰 일이라면 결혼의 첫날 밤을 뜻해요. 그래서 합예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날 밤의 성관계를 또 컨슈메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첫날 밤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계속 능력이 뛰어남에도 외모로 인해서 놀림받고 그러다가 지금 인형이 돼서 코와 다리를 제물로 바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지금 나타난 상황이잖아요. 관 속에. 근데 이제 미모가 완성되었다. 이런 느낌처럼 마침내 완성 이렇게 되고 모든 사람이 또 예쁘다고 또 동의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행에 보면 To every woman a happy ending. 모든 여성들에게 행복이 있기를 하면서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능력이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랬지만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다가 나중 마지막 연에서 그런 것들에 포기하고 몸을 바쳐서 죽고 나서 바비돌이 되니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멘터리 통해서 어떤 주제문이나 요약문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eme of the Maji Pierce the Barbie doll is the compulsive need to be attractive in a sociality judgmentalized and the desire to live up to others' standards instead of one's personal ideals. 일단 이건 바로 그냥 the theme, 주제는 이라고 얘기해 주네요. 마지 피어시의 바비돌이라는 시의 주제는 뭐냐? compulsive need. compulsive 하면 강박적인 이란 뜻이죠. 억압적인 필요. 뭐의 필요냐? to be attractive. 매력적이어야만 하는 강박적인 필요. 어디서? sociality judgmentalized. 사회의 판단적 눈에서 사회 판단에 있어서 매력적이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compulsive need고 두 번째가 the desire, 욕망이에요. 어떤 욕망? to live up to other standard. live up to 하면 뭔가 맞춰 살아가다라는 뜻도 되는데 어떤 목표, 기대에 부응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어울리게 살다 말고도. 뒤에 목적어가 others standards라고 돼 있으니까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다. 이 느낌. 타인의 기준에 부응. 하려는 욕망 이렇게 되겠죠. 근데 instead of 뭐 대신에 one's personal ideals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이상향 대신에 타인의 욕망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더 볼까요? It is often noticed for its message of the how patriarchal society puts expectation and pressures on women partly through gender role stereotyping. 이 작품은 is noted for 하면은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알려져 있습니다. 엣지 메시지로 뭐냐면 how 어떻게 patriarchal society patriarchy가 이제 명사고요. patriarchal 하면 가부장제의란 뜻이에요. 여성 인권과 관련된 지문이나 작품에서 자주 나온 단어니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가 어떻게 두는지 뭐를 expectation and pressures 기대와 압박을 억압을 누구에게 on women 여성들에게 그 다음에 partly through 일부분 뭘 통해서 gender roles 스테레오타이핑. 젠더는 성차 이런 뜻이죠. 성의 역할.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 요 단어도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여성 인권과 관련돼서 고정관념이란 뜻이거든요. 스테레오타입 하면 그러니까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일부 통해서 여성에 대한 기대나 압박을 누가 그 가부장적 사회가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고요. In a poem, Barbie doll, Maji Pierce used several literary elements to convey the message that despite the judgment society placed on girls, they should not give up their identity just to conform to what others believe is beautiful. So in a poem, Barbie doll, 바비 인형이라는 그녀의 시에서 마지 피어시는 이용합니다. 뭐를? Several literary elements. 몇몇 문학적인 요소들을. 근데 뭐하는? To convey. 전달해주는. The message that. 데디아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문학적 장치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데디아를 보려니까 despite부터 girls까지 끼어들어가 있어요. 양보절이니까 놓고 they should not give up이 주어 동사일 거고 요게 이제 실제 메시지가 되겠죠.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the judgment society 그 판단 어떤 판단? society place on girls가 앞에 있는 judgment를 수식한다고 봐야겠네요. 사회가 여성들에게 places, 두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they, 여성들은 should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포기하지 않는다. 뭐를? their identity, 자신들의 정체성을. 근데 어떤 정체성? just to conform. conform이 앞에 있는 identity를 수식한다고 보고요. conform은 따르다, 순응하다 이런 뜻이죠. 순응하려는 정체성. 뭐에? what others believe is beautiful. 요 보통 w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others believe가 중간에 삽입됐다고 보세요. What is beautiful?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란 단어인데 others believe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이 믿기에 아름다운 것을 따르려는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지만 그런 외모, 지향적인 사회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정체성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에 대해 비판적인 요소들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요 지문을 얘기하면서 본 교재에는 아이러니에 관한 얘기들을 잠깐 하거든요. 아이러니는 말을 보통 반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언어적 아이러니라 그래서 버벌 아이러니는 실제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게 서로 이제 반대되는 경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재미없는데 와 재밌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언어적 아이러니고, 요 시는 이제 드라마틱 아이러니, 극적 아이러니의 실예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극적 아이러니는 화자가 말하는 것과 그 작품,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건 작품 시니까 시가 말하는 것, 시가 의미하는 것 사이의 어떤 불일치거든요. 지금 화자는 마지막 완성되었다, 예쁘지 않니?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한다고는 표현하지만 해피엔딩이라고 이렇게 축복까지도 하지만 이 시 작품에서는 지금 미모를 권장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미모를 강요하는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요소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극적인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작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초반에 바비돌이라고 안 했고 바비걸이라고 한 이유는 한 1900년대 후반에 덴마크 그룹 중에 아쿠아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유로댄스와 관련된 노래들 많이 나왔는데요. 바비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노래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게 이제 뭐 가사 생각 없이 듣기에는 이렇게 댄스곡 중에 하나인데 전자음이 많이 들리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성적 표현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또 법적 소송까지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바비걸이라는 노래가.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떤 예술 작품의 패러디 정도로 인정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 상황인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은 간단히 지금 아이러니를 했으니까 우리도 아이러니 반대 느낌으로 만약 바비 인형이 실제 사람이라면 무섭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